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시장을 정리합니다. 먼저 뉴욕 시장은 그 트럼프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우려 또 기대 뭐 이런 게 이제 막 혼재된 가운데 어제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2.8에서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104.7로 발표되면서 좀 달러가 초반에 좀 강했던 게 조금 누그러져, 뭐 그래도 강했지만 조금 누그러졌는데, 반면에 이제 채권은 여전히 그 높은 채권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기술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의 지수가 움직여진 뭐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뭐 0.16% 올랐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비교적 큰 폭으로 0.98% 올랐고 S&P 500은 0.74%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소형주인 러셀 2000은 0.23% 빠졌고, 그 기술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나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시장 마감했고, 뭐 전체적으로는 거래량도 축소되고 뭐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은 그래서 0.3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처음부터 그 매도 쪽에 방향을 잡으면서 바로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고,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약해지니까, 좀 지수가 올라오고, 또 이제 기관도, 그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합권까지 올라와서 좀 움직이다가 그렇게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7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2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64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40.52포인트, 어제보다 0.06%, 그러니까 약보합이죠.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폭이 줄어졌어요. 그러다가 기관이 이제 역시 그 매수 쪽으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상승세를 강하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972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69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0.11포인트, 어제보다 0.13% 오르는 아주 강보합권의 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약보합 강보합 양시장이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그 어제 오늘만 보면 이제 금주 들어서면서 일단 어제 양봉이었고 오늘 이제 음봉이지만 음봉이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승형 음봉 이렇게 되면서 기술적인 기대감은 아직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곧바로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그 환율은 1457원 80전. 세네요. 잘 방어가 안 되네요. 네. 1457원 80전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 보면 오늘은 워낙 뭐 이제 거래도 적고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038억을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은 30억 샀고요. 자사주는 600억 조금 넘게 샀고 30억 중에서 연기금이 13억 사고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7억 샀고 기관이 197억 샀고, 오늘은 그냥 흔적만 남겼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10억 팔고 기관도 177억 팔아서 양 주체가 전부 팔은 종목이 되겠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양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 전부 사는 종목이 됐어요.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61억, 27억, 15억, 70억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74억, 12억 이렇게 동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360억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102억을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240억을 샀고 기관은 640억이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 33억, 기관은 110억 이렇게 샀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200억이 조금 넘게 샀는데 기관이 74억을 팔았습니다. HLB는 외국인이 54억 사고 기관은 9억 팔고 에코프로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39억, 16억 이렇게 파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뭐 오늘 별로 의미 없습니다. 뭐 손해보험에도 일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 뭐 이쪽도 좀 움직이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의 오르는 게 이제 풍산도 오늘 이제 그 풍산 유진 회장이 이제 트럼프 그로부터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뭐 이런 얘기면서 풍산 그룹 관련들이 좀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그게 전부 다 좀 개별적 움직임이 그것도 굉장히 산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력기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채 오늘은 그냥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어제 이제 그렇게 모습을 좀 상승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지수상의 얘기고 실제로 뭐 거래량도 상당히 줄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부 종목도만 움직인 뭐 그런 겁니다. 그 뉴욕 시장도 이제 오늘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조기 마감을 하잖아요. 거기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장을 일찍 끝내니까 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오늘 시장이 어때서 어떻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굳이 뭐 이렇게 찾아본다면 어제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를 자꾸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가가 오르려면은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좋아진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상승을 끌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성냥에 이렇게 옛날 이제 이렇게 있는 성냥 우리 뭐 요새는 이제 생일 케이크 뭐 할 때 그거 딱 그때 확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촉발 작용을 하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지 오르지. 이게 좋아진다고 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는 안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기폭제 같은 뭔가 이게 확 불을 붙이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의 주가를 보면 우리 시장의 주가가 현저히 싸다 하는 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 변화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황이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불지르는 기폭제 같은 어떤 모멘텀이 따라와 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인베스먼트 풀 만들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기다리시라 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그 기폭제 같은 모멘텀을 기다리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뭐 금액이 많거나 뭐 기관이거나 뭐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물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그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는 뭐 비단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거니까 그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 뭐 수출 주도 국가는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만 갖고 있는 이제 악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져버렸죠. 특히 이제 그 정치 사회적 이 흔들림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 시장에.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시장이 잘 되려면 그게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주식이 무척 싸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세일 가격이고 그렇지만 당장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사실이니까 준비는 하되 뛰어들어가지는 말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아마도 그 모멘텀이 이제 정치적인 게 확실할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걸로는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로 전국 혼돈이 갖고 와서 전체적인 이런 그 흔들림을 지금 불안감을 주는 거니까 아마도 이번에 상승의 모멘텀을 줄 거는 정치적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말 당장 내일 성탄절만 해도 뭐 탄핵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후에 이 문제들이 이제 가닥을 잡아야 시장이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을 것이다. 그래서 얼뜻 보면 지금은 뭐 그래서 뭐 탄핵 의결해서 국회에서 뭐 헌재 보내고 그랬는데 뭔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뭐 어쩌고 그래갖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정치적 이런 문제는 이게 그 마이티 파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워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워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어떤 결정적인 하나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절대적 권력 게임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뭐가 하나가 탁 틀어지는 순간 전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이제 그 재료 자체가 정치적인 거는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은 그랬을 때 그게 확 변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역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심 섹터들 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따져보고 오늘 이제 스쿨에서 백만개미 스쿨에서 또 이제 관심 섹터 중에 하나인 탄소 포집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뭐 상황은 그렇지만 어김없이 이 성탄절은 또 왔습니다. 예, 어김없이.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특히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한테 좀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저도 이제 빌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행복하고 복받고 은혜로운 그 성탄절 보내시고 저는 이제 목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